안녕하세요. 우리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이련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오공의 형 라데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데츠라고 하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드래곤볼 Z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요, 라데츠는 상당히 애매한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라데츠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또 중요한 인물인 것 같으면서도 그가 사라졌지만 아무도 그를 찾는 이가 없죠. 뭐 만화니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연장서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라데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라데츠가 손오공을 찾은 이유와 라데츠의 등장이 왜 드래곤볼에서 필요했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어쩜 가야지. 맞아요. 우선 라데츠는 너무 약해요. 우선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래곤볼 마이너스에 등장한 라데츠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베지터에 비해서 라데츠는 많은 데미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죠. 뭐 약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가 베지터라면 라데츠를 굳이 필요로 할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선 라데츠가 지구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베지터, 네퍼, 라데츠 이렇게 셋이 어느 별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셋의 힘으로는 조금 벅찬 별이었기에 완전한 전투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손오공을 데리러 지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 손오공을 합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라데츠가 베지터와 네퍼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는 확실한가요? 아니, 베지터와 네퍼가 상대하기 벅찬 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라데츠가 있건 손오공이 있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 같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온 라데츠는 손오반을 납치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리고 손오공과 피코로는 라데츠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싸움을 다시 겁니다. 내 아들 내놓으라고요. 그러자 라데츠는 손오공을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손오공을 팀원에 추가하는 것을 관두겠다. 어차피 손오공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우리 일족의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라데츠가 자신을 인류전사라고 칭했죠. 그런 인류전사가 전투력 400짜리에게 죽음을 당하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드래곤볼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른 사이어인 2명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아마도 그 둘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요.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라데츠가 죽었지만 베지터와 네퍼는 라데츠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손오공처럼 약한 사이어인도 팀원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라데츠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라데츠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베지터랑 네퍼는 정말로 손오공을 원한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라데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페트롤 자코의 성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이 강한 줄 알고 자신이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라데츠가 그렇게 강한 인물도 아니고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니죠. 찾아보는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베지터의 전투력이 18,000에서 24,000, 네퍼의 전투력이 4,000에서 5,000 정도로 보여지고요. 제베맨의 전투력이 1200에서 125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베맨은 제베되는 땅에 따라서 전투력이 조금씩 바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구에서 자라난 제베맨 기준으로 전투력 120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라데츠의 전투력이 1500이라고 합니다. 일부 게임에서는 1200이라고 소개된 곳도 있더라고요. 이때 손오공의 전투력이 416이었어요. 라데츠는 이미 손오공이 전투력 416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마 손오공이 머리가 다치지 않고 원래의 사이어인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하급전사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도 전투력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라데츠 전투력이 1500이라고 치고요. 손오공의 3-4배 정도 강한 거잖아요. 이 정도만으로도 인류전사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면 확실히 프리저를 물리친 손오공의 전투력은 정말로 전설의 슈퍼사이어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데츠가 사이어인이란 말이죠. 사이어인 치고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전투민족 사이어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부활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업을 하기도 하죠. 또한 버독과 손오공을 봐도 라데츠가 약한 것은 유전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 기네가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베지터랑 네퍼가 지구에 왔을 때 야무치가 제베맨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의 야무치의 전투력이 1480, 그러니까 약 1500, 라데츠와 비슷한 전투력이라고 합니다. 라데츠가 처음 지구에 왔을 때 야무치의 전투력이요, 부르마가 스카우터를 고치면서 측정했을 때 나왔던 게 177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야무치는 수행을 통해서 전투력 1300을 늘린 거예요. 지구인도 노력해서 어떻게든 도달할 수 있는 전투력이 1500이란 말이죠. 하지만 라데츠는 전투민족 사이어인이잖아요. 1500,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약한 수치 같아요.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전투력 1307까지 도달한 소노반에게 벌벌 떠는 라데츠를 보고, 뭐랄까, 사이어인이기는 하지만 왜 라데츠가 여기까지밖에 성장을 할 수 없었나 이해도 들더라고요. 끝없는 전투를 라데츠는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도 베지터와 네퍼급의 전투가 되겠죠. 겨우 전투력 1500이라는 것은 라데츠가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싸움을 해보지를 않았다던가 수행이라는 것조차 해보지 않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거대 원숭이 변신이 있죠. 오자르. 오자르를 변신하면 전투력 10배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0 전투력이라고 해도 15000까지 도달할 수는 있죠. 만약에 전투력 15000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도 라데츠이기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또한 공략하는 별에 달이 있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죠. 또한 전투력 15000이라고 해도 베지터의 기본 전투력에 미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라데츠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 골라서 공격을 했다던가, 아니면 베지터와 네퍼의 잡리를 도맡아 해왔다던가, 거기다 훈련도 게을리해서 베지터, 네퍼가 이미 극복한 꼬리도 단련을 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구에 와서 피콜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 라데츠, 넌 진짜 우주선이랑 스카우터가.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베지터와 네퍼가 힘들다고 한 전투에 라데츠와 손오공의 힘이 필요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전투만이라면 제베맨도 있기 때문에 손오공과 라데츠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심지어는 라데츠가 죽었을 때 네퍼가 드래곤볼을 모아서 라데츠를 살려줄까 하는 말에 베지터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워.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녀석은 필요 없어. 라고요. 맞아요. 라데츠도 손오공도 베지터에겐 별 도움 안 되는 사이어인일 뿐입니다. 잡일만 도맡아 하는 라데츠가 자신의 잡일을 시키려고 손오공을 찾아 지구로 온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지터와 네퍼는 손오공의 힘을 그리 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왜 드래곤볼에 라데츠의 등장이 필요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데츠의 등장은 개인적으로는요, 드래곤볼 전체에서 가장 큰 임팩트가 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오공은 어렸을 때 머리가 다쳐서 자신이 지구로 오기 전까지의 기억을 모두 잃었고 성격까지 바뀌어 온순하게 지구인처럼 살았습니다. 라데츠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전투력 5인 농부를 처치하는 아주 전형적인 드래곤볼의 나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라데츠가 전투력 5인 농부를 죽였다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스카우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드래곤볼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스카우터와 전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문방구에서 한 4,000원 정도로 그 머리띠처럼 스카우터를 쓰고 카드에 전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엄청 졸라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스카우터는 당시에 엄청 인기 있던 장난감이었고 드래곤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스카우터라는 것을 처음 소개해준 게 라데츠예요. 그뿐 아니죠. 라데츠가 등장을 하고 드래곤볼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토리라인으로 보자면 라데츠의 등장으로 손오공과 피콜로가 환상의 콤비가 되었죠. 라데츠는 사이어인의 역사를 말해줬고 손오공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라데츠를 보고 우리는 사이어인의 성격을 알 수 있었으며, 그동안 돌연변이 정도로 생각했던 손오공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꼬리와 거대 원숭이의 변신은 손오공이 사이어인이기 때문이라는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주에는 더 강한 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떡밥을 던져줬으며, 지구에 최고의 힘을 가진 손오공과 피콜로가 라디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드래곤볼 만화에서 손오공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드래곤볼 대전집 2권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미 최강이 되어버린 손오공의 다음 무대를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우주의 사이어인이었고, 또 그 사이어인의 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강한 사이어인을 수하로 부릴 수 있는 프리저군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프리저와의 전투 이후에 우주의 이야기를 끝을 내고 보니 다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시간여행, 그러니까 트랭크스의 등장이었죠. 라데츠의 등장을 시작으로 드래곤볼은 계속 앞으로 가야 할 벽을 허물게 된 것 같아요. 인터뷰엔 나와 있지 않았지만 트랭크스의 시간여행 이후에 등장한 것은 또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마인부 편이 등장을 했죠. 마인부의 편이 끝나자 드래곤볼 슈퍼에서요, 다른 우주들을 만들어보자, 또한 신들의 개념을 추가해보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드래곤볼의 갈 길을 열어준 거예요. 라데츠의 등장이 지구라는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라데츠의 등장으로 인해서 드래곤볼은 더욱더 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라데츠가 차고 있던 스카우터의 통신 기능으로 거리로 치면은 우주선으로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베지터와 네퍼가 있었지만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아, 지구에 드래곤볼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베지터와 네퍼가 지구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의 내용을 또다시 스카우터를 통해서 프리저가 듣게 된다는 연결고리의 시작을 라데츠가 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라데츠 편에서 마관 광살포라는 피콜로의 대표적인 기술도 등장을 했고요. 손오공이 죽고 또 손오공에게 엄청난 파워업을 시킬 수 있는 재료로 저 세상에 수련을 등장시켰죠. 또한 마족에게 죽임을 당하면 혼이 이승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피콜로에게 죽은 라데츠는 저승으로 갔습니다. 피콜로가 완전한 마족에서, 그러니까 악에서 선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라데츠를 통해서 그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라데츠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또는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의 손오공이나 베지터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베지터 네퍼와 함께 다니면서 전투력 1500이라는 것 자체가 라데츠의 그릇 같아요. 만약에 다시 라데츠가 살아난다고 해도 결국 배신이나 하다가 다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도 라데츠가 다시 살아난다면 좋은 점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초사여행 3로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된다면 머리 길이는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번 영상은 손오공의 형 라데츠의 고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라데츠를 좋아하시는 친구분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 목감기로 목소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빨리 회복해서 다음번에는 그나마 깨끗한 목소리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